내 꿈이야.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이게 이제 제일 고비야. 25347, 25347 쫙 적혀 있습니다. 와, 진짜 설명 잘한다. 자, 왔니? 안 올 줄 알았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요, 총선 투표. 이것만 알고 가자.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SBS인가요? 이것만 알고 가자. 요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선생님의 수업을 돕기 위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미리 설문조사에 임했다고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좀 가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제 우리 앞에 에피소드에서 말을 했었는데 와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높은 정치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꽤 놀라웠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노배 상태에서 이번 총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그 앞 시간에 선생님 에피소드에서 봤더니 분필을 들고 하나도 안 썼더라고. 자, 그래서요 좀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하는 투표, 투표권이 있다면 유권자들이 하는 투표가 바로 총선 투표입니다. 선생님, 총선 투표 이게 뭐예요?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일단 선거 투표랑 일반 투표 있잖아. 요거 두 개는 일반적인 투표는 다른 거야. different, no, 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거 투표 진짜 뻘쭘하다. 일반 투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표를 던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거는 선거라고 했을 땐 선출한다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 너가 표를 던졌다. 그럼 그거는 선거 투표고 그냥 뭐 교복의 디자인을 고르겠다. 아니면 뭐 수학여행지를 후보지 중에서 고르겠다. 그런 거는 누구를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땐 그냥 일반적인 투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왜 총선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게 플레임이 총선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정치 권력을 창출하는 선생님 또 정치 권력은 또 뭐예요? 야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행정부, 입법부, 뭐 사법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이제 우리가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는 정치 권력 중에 대표적인 권력이 바로 행정부 수반을 뽑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두 글자로 대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선. 얘는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대통령 선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겠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두 글자로 말하면 총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총선이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진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도지사분들, 구청장분들, 뭐 시군 구의원분들 이런 분들을 뽑는 지방선거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살짝만 알고 가면 될 것 같고 요렇게 두 가지의 선거가 좀 대표적인 선거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대통령 얘기할 때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셨는데 행정부는 뭐고요? 국회는 뭐예요? 이것도 내가 가르쳐 줄게. 국회는 입법부예요. 그 법률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법률을 만들어서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 행정부고 그 행정부의 대표를 수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정부 대표를 뽑는 선거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즉 입법부의 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따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요거까지는 기억할 수 있겠지. 야, 이것도 모르면 진짜 안 되잖아. 그쵸? 예.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을 뽑는 이 총선에 던지는 표. 이게 바로 너가 총선에서 던지는 투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한 명만 뽑잖아요. 네. 잘못 뽑으면 대체제가 없어요. 임기 동안에.
근데 국회의원은 300명을 뽑으니까 네. 그중에 뭐 잘못 뽑은 사람이 좀 있다 하더라도 또 잘 뽑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분산돼요. 굉장히 많이 분산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면 네. 그 대통령이 하려는 거를 여러 가지 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을 해서 못하게 해요. 삼권 분립이 돼 있는 이유기도 하죠. 네. 대선과 총선이 분리된 것 같아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총선의 결과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게 총선으로 딱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결국은 유세 기간이 되면 막 현수막이 내걸리고요. 심지어는 집으로 막 날라옵니다. 예, 날라와요. 막 책들이 막 날라와요. 라면 받치면 쓰는 거 아니지? 후보의 어떤 이름과 소속 정당과 양력, 경력과 그다음에 공약과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 공약집도 집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힌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거기 보면 숫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속 정당도 있고요. 양력, 경력, 뭐 그다음에 공약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수막에 걸려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막 공약집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숫자의 비밀입니다. 바로 기호예요. 기호. 막 1번, 2번, 3번 요렇게 막 적혀 있어요. 물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던져볼게요. 그 현수막이나 공약집에 적혀져 있는 그 숫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 퀴즈로 내볼게. 1번.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다. 그 다음에 2번.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다. 3번. 현재 국회의원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다. 오케이? 4번. 가나다 순이다. 그냥 가나다 순이다. 그 다음에 5번. 추첨이다. 랜덤이다. 일단 얘들아 4번은 좀 약간 아닌 것 같지 않니? 4번은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럼 정당 이름을 지을 때 그렇잖아.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의원 숫자가 가장 많은 정당이죠. 선생님, 의석수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의석수가 국회의원의 의원 수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장 현재 많은 정당이 1번, 그 다음이 2번 이렇게 가시고요.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소속 의원분들이 계세요. 후보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당에 소속되어서 출마한 게 아니라 무소속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추첨으로 번호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자, 이제 두 번째. 번호 옆에 보니까요, 선생님, 정당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무슨 당, 무슨 당, 이렇게 정당이 막 적혀져 있는데, 정당은 또 뭐예요?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정당은, 조는 거 아니지, 지금? 자, 정당은 정치적인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most important.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사람들이야. 정치적인 견해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같은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정치적 견해가 같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우리도 정당에 활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 그러면 막 정치인들의 일, 국회의원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니야. 너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정치적 견해, 즉 정책, 신념, 이념, 가치가 유사하거나 비슷하다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정당의 목적이 뭐냐? 뭐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정당의 목적은 정치 권력, 줄이면 정권입니다. 선생님, 그럼 정권은 뭐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봤잖아. 뭐 대통령을 배출하고 싶다. 국회의원분들을 좀 많이 우리 정당이 배출하고 싶다. 이 정권을 획득하고자 모인 집단이 바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권을 획득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니? 유권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국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잘 못 보이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책임, 정치적인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장, 그게 바로 뭐다? 선거예요.
됐죠? 그런데 막 정당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 정당 이름들이 막 자주 바뀌어. 그래서 이 정당이 막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아마 정당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텐데 어쨌든 너에게 좀 맞는 정당이 있다면, 생각이 맞는 정당이 있다면 내흥, 다흥 이런 데만 검색해봐도, 구흥 이런 데만 검색해봐도 바로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들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이념이나 가치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정당들을 보면요, 정당들 이름이 되게 재밌는 정당이 많아요. 뭐 캐나다를 보면은 일 덜 하기 당, 일 덜 하기 당. 내 꿈이야.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이거 있잖아. 예. 그다음에 일본에 가보면 야마모토 타로와 친구들 당, 뭐 이런 정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 가보면 사냥, 낚시, 자연, 전통당. 이게 그냥 이름이에요. 근데 그 정당의 이름만 봐도 우리가 그 정당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신문을 보다 보면 짜증나는 게 선생님 정당 중에 여당이라는 것도 있고 야당이라는 것도 있고 뭐 보다 보니까 여대야소, 여소야대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정치에 관심을 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유당은 뭐고 야당은 뭐냐 이런 건데요. 오해 없이 들어야 돼. 오해 없이 또 뭐 정한이가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색채를 보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당을 한자로 풀어보면은 이 여자가 같이 함께라는 뜻이고요. 야자의 야자는 성박 아니면은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데요? 현재 정치 권력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말고 나머지 정당, 모두 나머지 정당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야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간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정당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하니까 국민의 마음은 변해요. 변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정당, 뭐 절반이 넘는 정당도 아닌데 그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는 여당의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야당의 국회의원 의원 숫자가 많게 되겠죠. 그걸 우리는 여소야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 중에 절반이 넘어. 그런데 대통령을 배출한 거야. 그러면 이때 상황을 여당이 많죠. 여대, 야소라고 하는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는 선거는 바로 무슨 선거다?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설명 잘한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고비야. 이게 제일 고비야. 여기까지는 넘었어요. 선생님 이거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뭐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다음 총선을 하지 않았으니까 현재 국회의원분들이 20대 국회의원 분들이거든요. 20대. 그런데 몇 명으로 나눠져 있냐면 이 숫자 꼭 기억해. 2, 4, 아이고. sorry. 2, 5, 3, 4, 7 이렇게. 2, 5, 3, 4, 7 2, 5, 3, 4, 7 꼭 기억해. 그럼 뭔데요, 선생님 이게? 2, 5, 3과 4, 7을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300이 되겠죠. 2, 5, 3, 4, 7은 300이다. 2, 5, 3, 4, 7은 300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선생님 2, 5, 3이 뭔데요? 이 2, 5, 3이 253명입니다. 이분들이요. 똑같이 국회의원 분들인데 지역구 의원분들이에요.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47명이 비례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차별 없이 모두 다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뽑는 방식이 다를 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총 몇 명이다? 3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지역구는 뭐고 비례대표는 뭐예요? 지금은 이렇게만 얘기해 줄게. 지역구 의원은 너네 혹시 FIFA 해봤니? EA 스포츠 then the game 뭐 있잖아. FIFA 하면 축구 게임 할 때 선수 막 뽑잖아요. 근데 선수의 기량, 개인기 이런 거를 주되게 보고서
좀 내가 이렇게 축구팀 운영할 때 이 선수가 잘하겠다라고 싶은 선수를 뽑는다면 그건 지역구 의원 쪽의 투표 성향이에요. 근데 나는 선수의 기량이나 개인기보다는 팀, 뭐 토넘, 뭐 더 레알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를 만약에 보고서 여러분들이 뽑는다면 그거는 비례대표 의원분들입니다. 뭔데요, 선생님? 정당에 소속된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나 공약 중심으로 뽑는 선거가 지역구,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선거가 비례대표.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게. 조금 머리가 복잡하지. 우리나라는 전국을 253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선거구, 지역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에서 후보자들이 막 나와요. 각 정당들이 후보자들을 막 그 지역구 선거에 내세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 지역구 투표에서 선거구별로 1등 하신 분, 그분이 그 지역구의 의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253개 지역구에서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아요? 자, 이제 비례대표는 좀 원리가 어렵긴 해. 근데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이 비례대표는 개인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당이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 전국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서 그 정당이 얻은 표를 합산해요. 다 더해. 그래서 만약에 뭐 정한이당이 있다. 그러면 정한이당이 전국에서 얻은 표를 다 합산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득표했는지 비율로 환산을 해요. 그러면 아까 비례대표원이 47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누가 국회의원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한이당이 득표율하고 계산해봤더니 10석을 비례대표에서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그러면 선거가 있기 전에 정한이당은 어떻게 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분들은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됩니다라고 순서를 쫙 써줘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10석을 얻게 되죠?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잘라서 그분들이 그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출마된다. 국회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어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몇 번 이런 기사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미리 사전에 정당들이 제출해 놓은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득표율에 비례해서 할당받은 의석수만큼 잘라서 그분들이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은 각계 분야의 전문가분들이거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정치인과 상당수의 당원들로만 딱 획정돼 있고 그 당원들은 다 어딘가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영입을 안 한다. 그러면 일찍이 정당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만 계속 공직선거에 도전하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정당들이 어떻게든 각계각층의 유권자 집단과 연계를 만들어 보려고 자기네 스타일로 영입을 하는 거예요. 즉 국회의 다양성, 국회의원들의 다양성을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가르쳐주고 싶은 열망, 열정, 일종의 그건 TMI인데 하다 보면은 기사를 보다 보면 가끔씩 막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꾸리고 싶어 해요 라는 기사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섭단체를 꾸리고 싶어 합니다.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교섭단체 꾸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꾸리고 싶어요. 막 이런 기사를 막 봤을 거예요. 교섭단체가 뭐길래 저렇게 각 정당들이 이거를 꾸리고 싶어 할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한 개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교섭단체를 꾸리려면 20명 이상의 의원수를 가져야 되나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 교섭단체들끼리 모여서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즉 스케줄에 대해서 협의를 봐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되게 조금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꾸리고 싶어서 정당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어찌 보면은 그 롤 알지 롤? 전 전혀 몰라요. 저는 뭐 게임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예, 근데 롤에서 보면 등급 결정전 할 때 이렇게 중요하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집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꾸리고 싶어하는 이유. 바로 국회에 중요한 의사결정들,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미리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정당들이 꾸리고 싶어 합니다라고 기사 보실 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복습, 시뮬레이션.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정한이가 이제 투표장에 갑니다. 4월 15일 날 정한이가 투표장에 갑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2장을 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당황했거든. 왜 2장을 주나? 그런데 잘 보면 한 종이에는 그 후보의 이름과 그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 또는 뭐 무소속 이렇게 적혀 있고 번호가 막 적혀 있어요. 그게 아까 뭐였냐면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그래서 정한이는 우리 지역구에서 일할 국회의원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미리 공약집이나 아니면은 뭐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서 쿡 하고 찍는 겁니다. 잘 찍어야 돼. 막 뭐 이렇게 걸쳐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하트를 그려준다든지 안 돼. 그럼 무효표가 된다. 그리고요. 한 장이 더 있어요. 그 한 장이 뭐냐면 그 한 장에는 정당의 이름만 쫙 적혀 있습니다. 정당의 이름만 쫙 적혀 있어요. 올해는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정당 이름이 쫙 적혀 있으면 정한이는 평상시에 그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념이나 가치를 봤을 때 내가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이랑 되게 어울리고 맞는 그런 정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B당이라고 딱 찍습니다. 뭐 C당이라고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 두 표를 별개로 합산하는 거죠. 막 개표 방송 본 적 있을 거야. 그럼 막 이런 장면 있잖아. 2명의 후보가 막 뭐 이렇게 달리면서 뭐 땀을 흘리고 뭐 따라가면서 뒤따라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근데 밑에 보면 뭐 무슨 서울, 강남, 뭐 아니면 뭐 경기, 군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지역구 의원 개표 내용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근데 조그맣게 막 정당들이 막 비율이 막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비례대표 의원 투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투표장에 가서 지역구 의원 한 분과 내가 좋아하는 정당, 마음에 들어하는 정당을 하나 딱 찍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1인 2표제입니다. 2장의 투표용지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유권자라면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면 돼. 우리 지역구에서 일할 국회의원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한 장 빡. 내가 지향하는 정책이나 이념이나 신념 같은 것들과 부합하는 정당이 있어. 그럼 한 장 빡. 그렇게 하면 알았어. 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결정이 되고 분포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니? 간단한 거야. 우리 지역구에서 일할 의원 이분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정책이나 가치랑 맞아. 그럼 난 이 정당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2장을 꼭꼭 찍으시면 됩니다. 하트하지 마라. 뭐 느낌표 하거나 다 찍거나 이러지 마라 진짜. 자, 오늘 저와 숨가쁘게 이 총선과 관련된 용어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아니 선거장에 투표장에 가서 교섭단체가 뭐예요라고 묻지 않아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야.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치 권력을 창출한 행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4월 15일 그래서 우리 쫄지 말고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정치합시다. 라떼는 말이다. 봄바람이 날리며 웃지 마요. 우리가 투표권이 없지 볼 능력이 없습니까? 투표권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미션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